제공해드린 폰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이 목적이고요.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드린 폰 영상을 컴포지션 만드는 아이콘에 드래그를 해서 폰 컴포지션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렇게 하면 이 컴포지션의 속성이 이 영상의 크기, 길이, 프레임 속도에 딱 맞는 컴포지션이 생기는 거였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프레임 속도. 이 영상이 25프레임 퍼 세크짜리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의 태엽 이빨 개수랑 컴포지션의 태엽 이빨 개수랑 똑같아야 태엽이 맞물린다 그랬어요. 태엽이 맞물리면서 태엽이 굴러간다. 그러니까 이 트래킹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분석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컴퓨터 분석이 마치 태엽이 돌아가듯이 컴퓨터 분석이 잘 이루어지려면 영상 소스와 컴포지션의 프레임 속도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컴포지션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 직접적으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방금 전처럼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컴포지션을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애니메이션 항목에서 트랙인 보리스 FX 모카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거를 눌러 보셔도 되고, 아니면 효과창에다가 검색을 해보셔도 나옵니다. 모카 AE라고 나오죠. 이거를 영상에 적용을 해주세요. 이게 효과예요, 효과. 그래서 적용을 하시면은 왼쪽에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모카 AE라고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로고를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서 이제 창을 열어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의 등록 창이 뜨는데, 이거는 무시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인터페이스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워크스페이스 에센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클래식으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의 클래식으로 봐주시면 이 아래쪽에 더 많은 메뉴가 떠서, 이 아래쪽에 더 많이 뜨는 메뉴를 우리가 또 제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를 클래식으로 해주시고, 이 화면을 보는 단축키가 평상시에 쓰던 단축키와는 좀 달라요. 일단 Z를 누른 상태에서 줌이죠, 줌의 약자예요. Z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고 위아래로 움직여 보시면 화면을 확대 축소하실 수가 있고요. X를 꾹 눌러주시면 이제 마우스 모양이 핸들이 되면서 마우스 왼쪽을 또 클릭해서 움직이시면 이게 화면 좌우 위아래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Z는 확대 축소, X가 이동.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쪽에 Create X Spline Layer Too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서, 자, 화면을 좀 확대를 해본 다음에 여기 있는 X Spline 툴로
일단 이쪽에 있는 이 타겟으로 삼기 적당한, 그러니까 트랙 포인트로 쓰기 적당한 점 주위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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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처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해서 스플라인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왼쪽에 레이어가 하나 뜨죠. 이 스플라인에 대한 레이어입니다. 자, 그 다음은 다른 점들도 동일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기존의 레이어에 추가해야 되거든요. 근데 X스플라인 툴을 갖다가 또 그냥 사용해 주게 되면 새로운 레이어가 생겨버려요.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레이어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위쪽에 X스플라인 툴을 갖다가 꾹 눌러주시면 이 플러스 아이콘이 붙어 있는 툴을 보실 수가 있고,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오른쪽에도 동일한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레이어에 포함되어서 스플라인이 그려집니다. 왼쪽 아래랑 오른쪽 아래 작업해 주도록 할게요. 가운데는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네 군데에다가 스플라인 작업을 해봤습니다. 컨트롤 S 누르시면은 중간 저장 됩니다. 컨트롤 S 눌러서 중간 저장하세요.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쇼 플라나 서페이스라고 해가지고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얘를 딱 눌러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그려놓은 스플라인에 요렇게 네모난 영역이 하나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잡고서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 네모난 핸드폰의 모양새에 맞춰서 이 초록색 범주에 맞춰서 범위를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주를 잘 맞춰주시고, 자, 컴퓨터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무엇을 분석할 것이냐 써져 있는데, 이 입체적인 공간감도 분석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퍼스펙티브라고 써 있는 것까지 체크를 해주세요. 지금 X 표시 되어 있는 게 체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쪽에 보시면은 트랙 포워드라고 하는 단추가 있고요. 얘를 눌러서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름 안정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분석이 잘 된 모습을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정상적으로 분석이 완료가 됐다면 컨트롤 S로 저장을 해주시고 X 버튼을 눌러서 애프터 이펙트 화면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Y 눌러서 솔리드를 하나 이 화면의 크기에 맞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는 이렇게 좀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의 크기에 맞게끔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오른쪽 클릭해서 이 솔리드만 프리컴포즈를 우선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템플릿이라고 해주시고 리브 얼로 해서 OK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폰 영상에 적용되어 있는 모카 AE 효과에서 여기 아래쪽에 트래킹 데이터라는 메뉴를 열어주시면 이쪽에 Create Track Data라고 써있는 단추가 있고요. 얘를 눌러보시면 아까 우리가 모카 AE 안에서 작업했던 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얘를 선택해 주시고 OK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그러면은 이쪽에 어떤 코너핀 효과에서 적용될 법한 아이콘들이 이렇게 생겨 있고, 보시면은 이 영상만 좀 보여드리면, 이 영상만 솔로 버튼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찍혀 있는 키프레임에 따라서 이 왼쪽 오른쪽 위아래 가운데 꼽혀 있는 핀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핀이 찍혀 있는 키프레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키보드에서 U 버튼 눌러보시면 키프레임 찍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이 속성, 키프레임들을 우리가 방금 만든 이미지 템플릿에 치환시키겠다, 이 말이고요. 요 아래쪽에 익스포트 옵션에서 코너핀 서포트 모션 블러 선택해 주시고, 바로 아래쪽에 치환할 레이어, 이미지 템플릿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 그래서 요거 두 개에 대해서 설정을 해 주시고 어플라이 익스포트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템플릿 레이어를 확인해 보시면 이미지 템플릿 레이어에 코너핀 효과가 적용이 되면서 키프레임이, 자, U 버튼 눌렀을 때 키프레임이 찍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화면을 따라서 이 코너핀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이미지 템플릿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솔리드를 갖다가 생성을 했을 때 화면의 크기에 맞는 솔리드를 만들었던 거잖아요. 이 솔리드의 크기를 핸드폰 화면의 크기와 싱크로를 어느 정도 맞춰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도 뭐 리브얼로 프리컴포즈를 해두고 얘한테 이제 이 모카 A에 적용된 것을 치환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어때요? 싱크로가 안 맞아요. 그죠? 이게 지금 싱크로가 안 맞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뭐 포지션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수정을 보면 되지 않느냐. 요렇게요. 이렇게 해도 싱크로가 안 맞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트래킹 예제에서는 화면의 크기에 딱 맞는 솔리드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기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준비해드린 상세 페이지 사진 있죠? 준비해드린 상세 페이지 사진을 자, 이미지 템플릿 컴포지션 안으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이미지 템플릿 컴포지션 안으로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 보시고, 일단은 여기 안에서 비율에 맞게끔 크기를 키워주시고서 이거를 딱 비율 맞게 크기를 키우려면은 오른쪽 클릭해서 트랜스폼에 피투컴프 위드, 오른쪽 클릭해서 트랜스폼에 피투컴프 위드 해주시면은 비율 맞게 크기를 키울 수가 있거든요. 메인에서 확인을 해보면 가로로 많이 압축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뭐 가로로 압축되어 보이든지 아니면 세로로 찢어져 보이든지 이렇게 좀 메인에서의 싱크로가 맞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메인에서 봤을 때 위아래로 늘어나져 보이는 만큼 이미지 템플릿 안에서 이미지를 위아래로 찌부시켜줘야 돼요. 요렇게. 그래야 메인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싱크로가 맞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가로 크기는 냅둬야겠네요. 가로 크기는 냅두고 Y축만 200%를 주세요. 그 다음에 메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생해 보시면 안정적으로 트래킹이 잘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의 관건은 얘의 생김새가 편집이 돼야 돼요. 지금 이미지 템플릿의 생긴 모습을 보면 좀 완벽히 네모난 모습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핸드폰의 모양은 좀 가장자리가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초록색 배경을 이제 크로마키 기법을 이용해서 뚫어놓고 이 이미지 템플릿 레이어를 폰 레이어 아래쪽에 두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레이어 순서를 이용한 합성을 해주는 거예요. 폰 레이어에 키라이트라고 하는 대표적인 크로마키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크린 컬러의 스포이드를 통해서 이 초록 색깔 핸드폰 화면을 클릭해 주시고요. 일단은 솔로 버튼으로, 왼쪽 아래쪽에 있는 솔로 버튼으로 폰 레이어의 상태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키라이트 효과에 의해서 배경이 이렇게 텅 비어버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초록초록한 느낌이 있던 이 레몬이나 위쪽의 풀에도
크로마키가 적용돼서 약간 반투명해져 버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정을 하기 위해서 뷰의 스크린 매트를 봐주시고요. 보시면 흰 부분이 이제 불투명도가 100%인 부분, 검은 부분이 불투명도가 0%로 뚫리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여기만 완벽하게 검은색으로 처리를 하고 다른 구간은 완벽하게 하얀색 구간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요 아래쪽에 스크린 게인 값을 올려주시면 내가 선택한 초록색보다 많은 범위의 색상을 제거하겠다 그래서 오차 범위를 갖다가 좀 늘려봐도 되겠지만 지금 우리의 목적은 이제 오히려 초록색의 범위를 갖고 있던, 초록색을 좀 갖고 있던 레몬과 풀에 대해서 좀 적용이 안 되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스크린 게인 값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이 아래쪽에 스크린 매트 항목으로 와서 클립 블랙 값을 살짝 올려주고 뭐 화이트 값을 내려주는 것을 통해서 좀 대비를 이루는, 흰색과 검정색의 뚜렷한 대비를 이루는 작업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블랙 값은 뭐 많이 올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화이트 값만 50으로 낮춰주세요. 그래서 이 핸드폰 영역만 확실하게 지금 검게 처리가 되었고요. 나머지 레몬이나 풀이 있는 구간은 하얗게 처리가 돼서 이제 크로마키가 적용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편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고민이 되는 것은 트랙 포인트로 사용할 땐 좋았는데 크로마키로는 없어지질 않더라. 그쵸? 여기 있는 이 트랙 포인트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얘네들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제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는 무인도 같은 애들이야. 그쵸? 이 크로마키가 적용된 영역 가운데에 그냥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좀 없애줄 수 있는 게 이 왼쪽 아래쪽에 있는 스크린 디스폰 메뉴, 이런 메뉴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스크린 디스폿 화이트 값을 올려주시면 점점 이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외딴 섬 같은 트랙 포인트들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값은 한 25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거 값을 올려주면 지금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손가락까지도 어느 정도 잘려 보이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긴 하거든요. 근데 이 손가락에 대한 처리는 좀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편집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 뷰에서 그냥 파이널 리절트로 해버리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이 풀과 레몬의 색깔이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널 리절트로 하면 안 되고 인터미디에이트 리절트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좀 띠가 형성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띠를 제거해주는 효과를 또 차근차근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먼저 이 초록초록한 느낌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써줬던 게 어드밴스드 스필 서프프레서라고 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거를 적용을 해주시면 마찬가지로 저 초록 색깔 풀이나 레몬의 색상이 날아가기 때문에 어드밴스 스필 서프프레서를 쓰기에는 지금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좀 이쪽에만 어드밴스 스필 서프프레서 효과가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뭐 마스크 처리를 통한 편집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효과를 적용을 해 주시고요. 이 아래쪽에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창을 열어서 아래쪽에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창을 열어서 보시면은 어드밴스 스필 서프프레서 메뉴를 열어보시면 컴포지팅 옵션이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쪽 아래에서 플러스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아래쪽에 마스크 레퍼런스라고 하는 메뉴가 생기면서 마스크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게 메뉴가 뜨거든요. 마스크를 좀 요런 식으로 형성을 해주세요. 필요하다면 마스크 패스에 대해서 키프레임을 좀 찍어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 화면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화면이다 보니까 필요하면 마스크 패스에 대해서 좀 키프레임을 찍어 보셔도 되겠고, 이렇게 레몬과 이 풀은 보이지 않게끔 마스크 처리를 해 주신 다음에 아까 전에 이 컴포지팅 옵션에서 우리가 방금 만든 마스크를 선택해 주시면 마스크의 역할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마스크의 역할이 내가 마스크를 딴 부분만 보여주겠어가 아니라 내가 마스크를 딴 영역에만 효과를 적용하겠어. 이렇게 변하면서 어드밴스 스필 서프프레서 효과가 이 마스크 영역 내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풀과 레몬은 그대로 고유의 색을 유지하고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이제 편집을 해 주셨으면 이 띠를 갖다가 없애보도록 할게요. 리파인 하드매트 추가로 적용을 해주시고, 뭐 웬만하면 다른 값들은 그냥 0으로 두되 콘트라스트 값은 좀 올려봐도 되겠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염색을 제거를 하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인크리즈 레디우스 값을 쭉쭉 올려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뷰 맵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얘를 체크해 보시면 지금 컴퓨터가 인식하는 오염색의 범위를 이 하얀 띠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크리즈 레디우스 값을 올린다는 거는 저 흰 띠의 범위를 올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고요. 뷰 맵을 해제해서 최종 결과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크리즈 레디우스 값을 한 7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7. 적용한 거, 안 한 거, 한 거, 안 한 거. 뭐 손가락에 대해서도
지금 편집이 되고 있지만 핸드폰 화면의 경계에 대해서도 말끔하게 처리가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솔로 버튼을 해제해 주시고 이 폰 레이어 아래쪽에 배치된 이미지 템플릿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키 라이트에서 스크린 디스포트 화이트 값 25 이렇게 줬었는데 좀 더 올려버릴게요. 스크린 디스포트 화이트 값을 30으로 올려버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손가락이 계속해서 좀 잘려나가고 있는데 이 손가락에 대해서는 새로운 레이어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가락 처리를 위해서 폰 레이어 자체를 컨트롤 D로 하나 복사해 주시고요. 이름을 손가락이라고 해주시고요. 적용되어 있는 효과, 마스크 전부 다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뭐 그냥 원본 영상을 하나 더 불러와도 됐던 거죠. 그 다음에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패널로 들어와 주세요. 인디케이터가 레이어 시작 지점에 있는 상태에서 위쪽에 로토 브러쉬 툴을 쓰겠습니다. 로토 브러쉬 툴로 이 두 번째 손가락만 이렇게 영역을 칠해주는 거예요. 자, 조작법은 그냥 드래그해서 칠하면 영역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Alt 누른 상태에서 칠하면은 빼버리는 거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칠해버리면 이거는 마우스 왼쪽 버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버리면 브러쉬 크기에 대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해서 이제 이렇게 로토 브러쉬의 영역을 만들어 놓고 페이지 다운을 눌러가면서 로토 브러쉬가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 보면서 혹시라도 로토 브러쉬의 영역이 뭔가 이제 잘못됐을 경우에 즉각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좀 영역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수정을 계속 주기적으로 해 나가면서 편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만 좀 잘 따지면 되냐면 이 초록색 범위 안에 들어온 손가락 범위만 잘 처리되면 되거든요. 이 바깥쪽은 뭐 어떻게 처리되든 상관없이 이 초록색 범위랑 겹치는 부분만 선택이 잘 되면 돼요.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 이 엄지손가락도 이제 로토 브러쉬를 해주기 시작해야 되는 거네요. 그쵸? 엄지손가락도 초록색 범위에 지금 맞닿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페이지 다운 눌러가면서 로토 브러쉬를 편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로토 브러쉬 처리까지 해서
컴포지션 패널로 돌아오시고요. 로터 브러쉬 효과 적용되어 있는 거에서 리파인 하드 매트랑 동일하게 메뉴들이 있는데 값을 이렇게 주시고 아래쪽에 디콘테미네이트 엣지 컬러도 있어서 체크해 주시고 아래쪽에 인크리즈 레디우스 값을 5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손가락의 움직임에 맞춰서 요 화면 안에 있는 사진이 움직이도록 해줘야겠죠. 이거는 얘가 움직이는 타이밍을 좀 보는 거예요. 한 2프레임에서부터 한 1초까지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미지 템플릿 컴포지션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에 이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찍어주는 거죠. 2프레임에서부터 1초까지 이렇게 움직이겠다. 그 다음은 이게 2번 움직이니까 한 2초 4프레임에서부터 3초까지 움직이겠다. 요렇게요. 손가락을 3번 움직이나? 한 2번까지만 할게요. 손가락 2번 움직이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속도, 감속도의 상태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키프레임을 전부 F9번 눌러서 가속도, 감속도에 대해서 자, 그래프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속도였다가 감속도. 가속도가 조금은 더 뒤늦게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네요. 이런 것들도 좀 캐치해서 좀 싱크로율 있게 그래프를 좀 조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너무 많은 분량을 움직인 걸 수도 있고, 손가락의 움직임에 비해서 너무 많은 분량을 이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움직이는 정도를 좀 줄여줘야겠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레이어를 컨트롤 D로 복사해서 폰 레이어 아래쪽에 배치해 놓고 엔터 쳐서 이름을 그림자라고 해주세요. 폰 레이어 아래쪽에다가 그림자 레이어를 두게 될 경우에 이 핸드폰 영역 안에만 그림자가 보일 수 있겠죠? 그쵸? 레이어 순서가 폰 레이어의 아래쪽으로 가니까 핸드폰 영역의 바깥으로 그림자가 드러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림자라고 한 다음에 자, 솔로 버튼으로 한번 볼게요. 솔로 버튼으로 한번 봤을 때 얘를 그냥 이제 그림자로 좀 편집을 해볼게요. 뭐 필 효과를 적용을 해가지고 검정색 완전히 칠해버리고 가우시안 블러 같은 효과로 부드럽게 처리를 좀 해주는 거죠. 가우시안 블러 효과로 부드럽게 처리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솔로 버튼을 해제를 해보시면은 좀 아래쪽에 은은하게
그림자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뭐 포지션 위치 자체를 살짝 이렇게 좀 조정을 해주셔도 괜찮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오퍼시티 값을 조절을 해서 그림자의 농도를 좀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그림자 레이어가 이 폰의 아래쪽에 그림자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폰 바깥으로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죠. 폰 안쪽으로만 그림자가 생기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모카 A, 크로마키의 키라이트 효과, 그리고 로토 브러쉬 효과까지 다 같이 사용을 해서 합성 예제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